네, 안녕하세요. 심플러티입니다. 참 오늘 하루만큼은 또 주식 차트를 너무나 보기 싫었던 날인 것 같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께서 차트를 멀리하고 아마 시장을 잠깐 떠났지 않았나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저 또한 개인적으로 이제 몸이 좀 안 좋아서 병원에 좀 다녀왔는데 뭐 생각지도 못했던 종목 지니뮤직이 뭐 상한가에 들어갔죠. 네, 제가 처음에 좀 알았다고 하면 좀 더 빨리 또 패밀리 분들을 위해서 공유를 드렸을 것 같은데 그러지 못해서 참 좀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의 시장은 다들 아시겠죠? 네, 약세 흐름의 연속이에요. 그리고 주도주가 없습니다. 주도 섹터가 없다. 즉 주인이 없는 지금의 시장이 어디로 갈지 앞으로의 그 방향성에 대해서 논하기가 참 까다롭고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과는 너무나 다른 시장이고, 그리고 뭐 국제적인 이슈, 뭐 미얀마 사태, 뭐 그런 또 이상한 또 뉴스들이 나오면서 또 관련 종목들이 크게 하락을 예상했던 하락률보다 두 배만큼 큰 하락률이 나왔던 종목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참 보고 있자니 정말 짜증이 나고, 또 LG전자는 또 왜 6%까지 내려요? 참 말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가전제품들이 너무나 잘 팔려 나온 상황이고 실적이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그런 업체들이 조금 올랐다고 해서 과대 낙폭을 보인다. 참 주도주라고 무언가 언급을 뭐 꼭 드리고 싶지만 지금의 시장은 주인을 잃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지만 전체적인 어떤 제 차트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우상의 패턴 추세를 아직은 이탈하지 않고 또 점진적으로 바닥을 다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비관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라고 또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연기금에 이게 이 친구들 욕하면 안 되는데 너무 제가 한 5분 정도 이게 그냥 같이 그냥 보고 있었어요. 네, 컴퓨터 화면을 그냥 가만히 보고 있었습니다. 연기금 이 숫자와 이 글자 그리고 이렇게 주도하는 매도 세력들은 왜 자꾸 매도를 하는 것인가? 만약에 오늘 같은 날 저번 주 같은 경우에는 금융 투자가 2,600억 그리고 그 전에는 뭐 3,000억 과대하게 팔기도 하겠지만 또 들어올 때는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연기금을 한 달 동안 순매매 동향을 봤을 때 850이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잠깐 사주고 그 배만큼 2천억, 3천억씩 계속 매도하고 있어요. 만약에 기간에 5,400억 정도에서 이 순매수로 바뀌었다. 예를 들면 연기금의 이 숫자들이 순매수로 바뀌었다고 하면 아마 지금 어떤 종합주가 지수뿐만 아니라 코스닥 연관성이 많아요. 이렇게 매도를 던져버리니까 시장이 얼어버리거든요. 그런 시장의 분위기를 계속적으로 찬물을 끼얹고 있는데 그러지 않았다고 하면 아마 지금쯤은 저기 3100포인트를 넘어서서 좀 계속적인 지그재그로 우상향의 패턴이 만들어져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뭐 나름의 이유가 있겠죠. 네, 있는데 뭐 그 디테일한 내막을 도저히 알 수 없는 상황이고 자기들이 얼만큼 뭐 던질지 모르겠지만 일단 지금은 한 달 동안 계속적으로 매도가 나오고 있다. 3개월 동안 나오고 있다고 좀 보시면 되겠죠. 네. 자, 뭐 힘들겠지만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겨내야 되고 버틸 때는 이 입 악물고 악물고 정신 빡짝 차리면서 견딜 때는 견딜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미니 나스닥 선물지수는 좀 약간 하락을 좀 보이고 있는데 뭐 괜찮을 것 같아요. 뭐 미국 지수는 크게 흔들린 바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대 또 3%대 상승하고 약간 낙폭을 가져갔는데 오늘은 또 국내 바이오는 좀 강했죠. 네, 반도체뿐만 아니라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주도 섹터 자동차 종목들 그리고 뭐 2차전지들이 계속적으로 힘을 못 뽑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참 저도 많이 힘들고 좀 짜증이 많이 납니다. 네. 자, 뭐 일하고 자 힘내 보자고요. 종합주가 지수 그다음에 코스닥 지수를 보면 일단 단기적으로 바이오 종목들이 좀 강하게 흘러갔죠. 그래서 코스닥 종목들이 좀 안정적으로 흘러가고 있겠지만 지금은 저가 대비, 가대낙폭 대비 기술적 반등의 연속이라 보는 부분이고 다시 한번 5일선을 이탈했기 때문에 21선까지 내려올 확률이 조금
많습니다. 그런데 급격하게 가격 조정을 보기보다는 지그재그로 시간 조정 보이면서 21선이 위로 꺾이는 상황, 그리고 5일선이 내려온 상황이 보이면서 이번 주는 또 코스닥 관련 개별 종목들도 좀 약세 흐름이 계속 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볼게요. 네, 일단은 추세 하단을 한번 뚫고 다시 약간 낙폭을 가졌기 때문에 시간 조정만, 기간 조정만 잘 보내고 나면 다시 한번 상방으로 올라갈 확률이 좀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피 지수는 밑에 하방으로 열려있는 공간이 좀 남아있어요. 여기 남아있죠. 그래서 언제든지 여기 밑에까지 내려올 수 있다라 생각을 하시면서 지금 가지고 계신 주도 섹터 있는 주도 종목들이 아마 수익률이 저조하거나 혹은 낙폭 과대한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하루 이틀 좀 흐름을 더 보시고 지금 당장 어떤 추가 매수로 가져가기보다는 타이밍을 조금만 더 뒤로 미루셔가지고 일주일 혹은 1, 2주 정도 더 열어놓고 천천히 좀 매수를 해보면 어떨까, 그렇게 또 말씀드리고 싶네요. 다음 주는 좀 그렇고 이번 주까지 뭔가 방향성이 나오는 추세 전환 의미하는 뭔가 시그널이 이번 주 안으로 나올 확률이 저는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여유주시 하시면서 네, 한번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아차가 오늘 많이 약했죠. 3%대 나름 좀 하락폭이 컸습니다. 현대차는 1%대 하락이었는데 그만큼 상승 탄력이 좋은 종목이 하락을 할 때 좀 더 많이 내려온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네, 그런 부분을 또 잊지 마시고 오늘의 주 범인, 네, 이 연기금이 이틀간 30만 주를 던졌습니다. 32만 주인데 지난 금요일보다 좀 더 많이 던지는 상황, 그리고 현재의 주포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외국인과 기관이 한 달간의 순매집을 한 종목이에요. 기아차가.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좀 수익, 여기서 뭐 매수한 어떤 연기금 입장에서는 단타라고 말 좀 애매한데 일단 차익을 실현한 것 같습니다. 네, 떠날 놈은 떠나고 이제 지켜줄 만한 금투, 보험 투신, 그리고 나중에 3호 쪽에서 좀 더 강하게 매수세가 들어온다 보면 저는 21선을 이탈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한 부분이고, 예, 좀 땡겨 볼게요. 네. 5일선이 약간 꺾였지만 나중에 시간을 보시면 전체적인 흐름이 우상향으로 열려 있어요. 그리고 하방으로 내려갈 확률보다는 상방으로 뚫려 있는 이 친구가 가고자 하는 목표 가격대가 저 위에 저는 충분히 존재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수급이 좀 더 안정화되고 이런저런 뭐 지수들이 안정화 더 찾게 되면 다시 한번 기아차는 21선을 터치하고 우상향으로 만들어질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혹시 비중이 없으신 분이라고 하면 지금 당장 추매하기보다는 5일선 터치하고 61선 근접되는 그 위치까지 보면서 천천히 확인 매매를 해보자. 그렇게 말씀드리고, 혹시 보유하고 계신 분이라고 하면 정말 힘들어하지 마세요. 그냥 묻어두세요. 진짜 묻어두다 보면 제가 어제 방송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정한 목표 가격대가 있으면 일단 그 목표 지점을 보고 기다리는 거예요. 엉덩이 무겁게 긴 호흡으로 기다리자. 그런데 만약에 보유한 어떤 주식수가 적다라고 하면, 없다라고 하면 내려와 줄 때 다시 한번 공격적으로 분할 매수로 담아갈 수 있는 용기도 필요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때 흐름을 볼까요? 5일선 이탈을 하고 쭉쭉 타고 내려오죠. 내려오는데 21선 잠깐 깼다고 팔아버리면 다시 한번 여기서 힘을 비축하고 날아가 버립니다. 어떤 건지 아시겠죠? 그래서 기나긴 시간 동안 21선을 황금선을 잘 지지한 종목은 다시 한번 21선을 강하게 여기죠. 네, 여기는 많이 오른 상태이기 때문에 깼죠. 네, 이격도가 많이 벌어졌으니까 지금은 이격도가 많이 벌어져 있지 않은 상황이고, 이런저런 어떤 대내외 뉴스를 참고한다 하더라도 기아차가 가고자 한 길은 탄탄할 것이다. 조정은 나왔겠지만 여기서 뭐 매도를 해서 다시 재매수한다. 그렇게 점을 쳐서 할 수 있는 어떤 종목이 아니에요. 그냥 중장기 공략 종목은 내가 생각했던 그 가격대를 지지를 보이고 내가 생각했던 그 목표 가격대를 바라보면서 긴 호흡으로 들고 가는 겁니다. 네, 힘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추가적으로 개별 종목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랫동안 진입 비중을 제가 공략을 해왔고, 그리고 잊을만 하면 말씀드리고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말씀드렸던
지니뮤직인데 이런저런 좋은 어떤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 듯 합니다. 메타버스 관련해서 또 이슈가 되었고 또 최근에는 또 이제 컨텐츠, K 컨텐츠에 대한 어떤 그 음악, 어떤 미디어 산업이죠. 그런 부분이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 즉 중국에도 매출을 다변화하는 그런 노력들이 꾸준히 나오고 있었다. 그런데 일단 오늘 호재 뉴스는 좀 강도가 세요. 어떻게 세냐면 국내 이슈가 아니라 국외 이슈, 글로벌 이슈입니다. 디즈니 어떤 컴퍼니와 함께 향후 K 컨텐츠에 대한 협력설 그리고 KT 자회사죠. 지니뮤직이 모르신 분 없겠죠. 네, 다 체크하셔야 돼요. 그래서 KT에서 아마 좀 집중적으로 신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그런 K 컨텐츠 관련된 이런저런 내용들이 지금 이게 뉴스화 되었습니다. 아마 안 보신 분들은 또 뉴스 컨택 하셔가지고 다들 읽어보시고요. 네, 여기서 또 중요한 거는 유통은 KTH가 맡게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장중 또 뉴스를 캐치하신 분이라고 하면 KTH가 또 오늘 장중 상한가를 갔습니다. 아마 흐름 자체가 지니뮤직이 계속 치고 올라간 상황이었고 KTH 같은 경우에는 조금 치고 올라가다 약간 횡보하다가 다시 한번 치고 가는 분봉상으로 확인할 수가 있으실 것 같은데 일단 중간에 잡는 부분이 굉장히 어렵죠. 네, 그래서 뭐 크게 잡을 수 없는 종목이었다라고 하면 일단 지니뮤직을 가지고 계신 분이거나 혹은 뭐 장중 뉴스를 보거나 뭐 이때 이전 정고점을 돌파하는데 3분봉을 보고 또 매매를 하신 분이라고 하면 저는 충분히 굉장히 손발 빠르게 매매를 잘 하셨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치고 나갈 때 치고 나가죠. 720분봉선을 강하게 치고 나간다. 이때 보죠. 네, 가지고 계신 분이 따라가야 돼요. 따라가다가 720분봉선을 만약 강하게 치고 올라가는 상황이다. 그러면 아마 관련 뉴스 충분히 이런 5분, 6분 시간에 캐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꼭 이때 캐치를 못해서 저는 이제 좀 밖에 나가는 상황이었고 못 봤어요. 그래서 실시간으로 제가 텔레그램에 알림을 못 드렸겠지만 분명히 지니뮤직을 공략을 했던 분 그리고 관심 종목에 넣어두고 차트를 보신 분이라고 하면 충분히 따라갈 수 있는 타이밍이 주어졌다. 분명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원망하지 마시고 왜 오늘 같은 날 심플러는 조용했지 왜 나한테 알림을 안 줬지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예, 좀 일이 좀 있어가지고 치료를 좀 받고 있는 상황이었고 네, 일단 그러했습니다. 네, 차트를 못 봤던 상황이고 좀 미안하기도 하고 그래요. 또 많은 분들이 오늘 같은 날 또 수익을 또 10% 이상, 15%, 20%까지 또 내일 또 상방으로 열려 있는 저기 갭상이 떠서 올라갈 것 같은데 20% 이상 충분히 수익을 가져갈 수 있었던 종목이었는데 제가 장중 공유를 또 제때 못 드려서 좀 미안한 마음이 많이 듭니다. 네, 일단 그러한 부분이고 그렇다 하더라도 추세적으로 이탈한 게 없잖아요. 보세요. 이렇게 치고 잘 가고 있죠. 그리고 장중 약간 눌러주지만 21선 제가 타고 간 종목은 쉽사리 털지 마라. 들고 가봐라. 들고 가보다 보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큰 수익을 줄 때도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자는 거죠. 그래서 기법적으로 제발 하자. 21선 타고 간 종목들은 종가상 21선을 강하게 음봉으로 꺼지지 않는 이상은 그냥 들고 가보자. 그러다 보면 생각지도 못했던 큰 수익률이 주어지는 것이다. 우리에게도 로또가 주어진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하면 내일부터는 이제 좀 뉴스화 되었기 때문에 일단 나왔죠. 네, 뭔가 터졌죠. 그러면 일단 2, 3일 정도 급등을 볼 수가 있다. 그리고 지금 이슈가 국내 이슈가 아니라 글로벌 이슈, 국외 이슈이기 때문에 하루 만에 다시 음봉 깊게 내려올 확률보다는 위에서 두 번, 세 번, 많게는 세 번 정도 되겠죠. 더 치고 나갈 수 있는 폭이 있다. 그러면 일단 무조건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가진 분이라고 하면 하루 이틀 더 보고 분할 매도를 해보자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일단 그러하고 관심 종목에 KTH 그리고 지니뮤직, KT까지 같이 열어두고 봐도 좀 괜찮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이 들어요. KT는 이때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하면 끝까지 들고 가보고 또 이전 고점이니까 좀 내려왔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직 21선을 이탈하지 않았기 때문에 KT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하면 중장기로 더 끌고 가봐도 괜찮은
지금 시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지난주부터 제가 좀 강조해서 말씀드렸던 종목이었죠.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오늘 낙폭이 굉장히 컸습니다. 9%대까지 하락을 보였고, 제가 말씀드렸던 장대 양봉의 중심선까지 이탈을 하고 내려왔어요. 그리고 가장 안 좋은 것은 21선을 돌파를 하고 지지가 나와야 되는데, 네, 여기 지지하지 못하고 갭 하락이 나오면서 좀 과대 낙폭이 커졌습니다. 네. 또 혹시 공략하셨거나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이라고 하면 제가 참 마음이 안 좋네요. 네. 이거 참 어떻게 제가 또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여기에 저점에서 올라갔던 이슈는 가스전 이전에 오래된 구시대에 더 사업을 했던 가스전 석탄 산업이 아닙니다. 아니고 친환경 관련, 그리고 자동차 전장 뭐 이런저런 또 수소 관련된 어떤 사업을 앞으로 향후 이제 이끌어 갈 것이다, 신사업으로 만들 것이다라는 기대 심리뿐만 아니라 또 안정적으로 수익이 다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저 주가에 반영이 되었다라는 부분이고, 지금 같은 단기 약재는 지금 뭐 다들 아실 것 같은데 미얀마 군부와의 연관성 때문에 시장에서 조금 예, 약세 흐름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네, 많이 안 좋은데, 일단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여기 아시겠지만 20년 전부터 미얀마 정부와 정권이 아니에요. 그때의 정권이고 지금의 정권도 다른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했었고, 20년 전부터 했던 산업을 지금까지 하고 있고, 또 수익금을 미얀마 국책이나 군부와는 상관이 없다라고 언론 보도를 했는데, 또 강판은 좀 달라요. 네, 강판은 지금 사업관계를 재검토하겠다라고 이제 공지를 했었고,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상관이 없다라고 했는데 주가는 이렇게 하방으로 내려 꽂혔습니다. 네, 일단 뉴스일 뿐이고, 항상 호재 뉴스가는 또 항상 악재 뉴스와 병행을 한다. 그리고 언제 어느 때 어떠한 뉴스가 나올지 모른다고 생각을 하면 저는 무조건 기법적으로 하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일단 가추세겠죠. 네, 이렇게 추세를 그어보면, 네, 추세를 여기서 이탈을 하려고 하잖아요. 보세요, 하려고 하죠. 네, 일단 약세 신호가 나왔어요. 약세 신호가 나왔는데 추세 근접해서 까딱까딱 하겠지만, 일단 5일선을 한번 이탈하게 되면 이때 조금 낙폭이 주어졌다라고 공격적으로 매수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날까지 흐름을 보고 신규 매수로 가져가야 될 부분이고, 그리고 21선 기준으로 매수를 했다고 보면 올라갈 때 사는 거 아니라 했어요. 21선 기준으로 매수했다고 보면 오늘 갭 하락이 나오죠. 2%대 갭 하락이 나오면 지금의 미얀마 사태가 단기적인 악재로 받아들이는구나 생각을 해서 가능한 내가 샀던 가격대를 이탈한다, 애매한 상황이 벌어지면 그냥 비중 축소를 해야 돼요. 깔끔하게 해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시장에서 밀어버리면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내가 샀던 비중이 얼마 되지 않는다. 그런데 미얀마 사태 때문에 단기 악재가 지금 시장에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이었지만, 나는 점진적으로 중기로 주봉이든 월봉이 열어놓고 봐서 이 종목이 가고자 하는 목표 가격대가 25,000보다는 충분히 높은 가격대라 생각이 들면 오늘 추매하는 것이 아니라 2, 3일간 흐름을 더 보고 61선 근접까지 내려올 수 있겠다 생각하고 매도 없이 추가 매수를 하겠다라고 기다리신 전략은 맞다는 거죠. 선택을 하셔야 돼요. 단기로 보실 분들은 단기 추세를 이탈했기 때문에 비중 축소와 맞는 부분이고, 중기로 보신 분이라고 하면 내가 샀던 가격대가 일단 한번 올라갔던 가격대이기 때문에 비중을 많이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 가져갔다고 보면, 뭐 예를 들면 300만 원 정도 투자를 한 거죠. 그러면 나머지 300 혹은 500은 여기 하반까지 내려올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바치겠다, 추가 매수를 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전략적으로 하셔야 돼요. 예, 제가 하나하나 굉장히 디테일하게 설명을 다 드릴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가지고 계신 분들은 힘 내시고요. 뭐 가대낙폭이 나왔다고 해서 이 종목이 끝났다, 망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다시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이 좀 보인다 하더라도 향방에서 받치는 세력들은 분명히 있을 것이다 생각이 들어요. 네.
일단 연기금에서 지금 160만 주, 170만 주 정도 현재 홀딩하고 있는 상태이고 외국인은 14만 주 오늘 담았습니다. 네, 오늘 기간이 연기금 플러스에서 다른 기간 쪽에 던졌는데 일단 주포의 움직임이 크게 없다라고 하면 추가적인 반등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볼게요. 가지고 계신 분들 좀 힘들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 제가 지금 컨디션 좀 안 좋긴 해요. 그래서 뭐 이렇게 양질의 컨텐츠를 못 담아드려서 죄송하고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버벅대고 있는 상황이겠지만 제 마음만큼은 지금 이 시간 제 영상을 시청해 주시는 많은 분들에게 지금 상태는 좀 많이 미안한 마음이 크고 그리고 제가 설명드렸던 종목들이 쓰레기 종목들이 아니었다. 그리고 언제든지 제가 개별 종목 관련해서 그 설명드린 종목들은 꼭 매수할 자리와 또 매도할 자리를 기법적으로 잘 파악을 하고 공부하고 나신 뒤에 꼭 공략을 하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중장기로 괜찮다. 성장 가치주라고 제가 강조했던 종목들은 절대 쓰레기 종목이 아니다라고 강조드리면서 기회가 다시 하반 경직이 보이는 그때가 와서 현금 비중을 좀 있으신 분이라고 하면 그때 시간을 두고 추매를 하게 될 경우가 생기게 되면 반드시 그 종목은 내가 샀던 평단가 이상으로 올라갈 확률이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다라고 또 다시 말씀드리면서 영상을 좀 마치겠습니다. 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좀 큰 도움이 못 되는 상황이네요. 네. 아이고 참 좀 힘냈으면 좋겠어요. 잘 버티고. 네. 그리고 반도체 쪽에는 IA가 좀 강하게 버티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한 번에 큰 수익을 줬던 종목이기 때문에 혹시 반도체 종목을 공략하실 분이라고 하면 IA에 조금 집중을 해서 모아가다 보면 다시 한번 상방으로 올라갈 때 다른 종목에서 손실 났던 분이라고 하면 IA에서 좀 수익을 챙기는 전략도 좀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한번 집중해 보세요. IA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남은 시간 잘 보내시고요. 네, 저는 또 개별 종목 관련해서 내일 아침에 영상을 또 따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심플로TV였습니다.